46강 복지용구 사용입니다. 일단 해녀마다 한 문제씩 나오죠. 기출오답 바로잡기 들어갑니다. 침대 사용 방법.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이동시킨다. 예, 침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를 이동할 때 잠금 장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동한다. 잠금 장치를 잠긴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면 안 되죠. 침대를 이용할 때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난간을 항상 올려 놓아야 합니다. 등판, 다리판이 빨리 강화하도록 작동시킨다. 빨리 하강하도록 작동하지 않습니다. 난간을 고정하는 볼트는 확인하지 않는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된 식탁은 항상 올려둔다. 안전하게 접어놓습니다. 침대 바퀴의 브레이크는 풀어둔다.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한다.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 모서리에 각져 있다. 이동 욕조는 날카로운 돌출부 및 가장자리가 없어야 좋습니다.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조작이 간편해야 되죠.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즉시 물이 빠져야 합니다.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접거나 공기를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없는 복지용구는 1. 간이병기 2. 배회감지기 3. 수동침대 4. 수동휠체어 5. 이동욕조. 예. 대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복지용구 중에 대여할 수 없는 복지용구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질문은 대여할 수 없는 복지용구. 이동욕조 아닌가요? 좀 우리가 봤을 때 비싸다 싶은 거 이런 거는 좀 대여가 가능한 거고요. 좀 이렇게 일회용품이거나 이런 싼 용품들은 좀 이렇게 대여가 안 되죠. 간이병기는 굉장히 싸죠. 간이병기는 대여가 안 되는 거고요. 배회감지기, 수동 휠체어 이런 건 비싸니까. 수동 침대, 이동 욕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여가 저는 가능하죠. 비쌀 것 같아서 안 되는 줄 알았죠. 이동 욕조 무겁습니다. 이동 욕조. 그렇군요. 네,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나.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다.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이다. 라.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이다. 마. 보행 보조차 실버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손잡이 잠금 장치이다. 자, 이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때 역적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다 옳은 문장으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가나 다라 막 다 옳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정답입니다.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가. 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균형갑니다. 나. 길을 잃었을 때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배회 감지기이다. 다.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은 포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가이다. 라. 목욕 의자는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의자가 적절하다. 마. 안전한 침대 사용을 위해 크랭크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으로 접어 넣는다. 네. 다 읽어보시니까 복지용구의 설명인데요. 다 옳은 설명이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나다라마. 자, 이번에는 이제 47강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한두 번씩 나왔네요. 한두 문제씩 해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들어가겠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침대 높이를 높게 한다. 최대한 낮춘다. 계단의 손잡이를 없앤다. 손잡이를 설치해 둬야 합니다. 침실의 관등은 꺼둔다. 어둡지 않게 한다. 거실의 문턱은 그대로 둔다. 문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침대 난간을 내린다. 침대 난간을 올려야 되죠. 네. 문턱을 낮춘다. 예, 문턱을 낮춘다. 문턱은 아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단에 작은 깔개를 놓아둔다.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워 두어야 합니다.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해야 합니다.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한다. 미끄러지죠? 네. 미끄럼 방지가 처리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합니다. 바퀴 달린 의자를 제공한다. 바퀴가 없는 의자를 제공합니다. 수면 시 조명을 모두 끈다. 어둡지 않게 한다. 계단에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오게 한다. 조명을 밝게 한다. 거실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넘어지니까요. 네, 통로에는 조명을 꺼둔다. 어둡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화재 위험에 있죠.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 등은 널어놓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자주 주의를 준다. 상기나 주의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주방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음식의 조리를 못하게 한다. 예, 못하게 만들고요.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취급성의 안전수칙은 무시한다. 안전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함께 쓴다. 예, 같이 꽂으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꽂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전에 대비해 라이터, 양초 등은 손이 닿는 곳에 둔다. 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 놓는 장소를 자주 바꾼다. 예, 잊어버리잖아요. 소화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항상 장소를 알아두고 자주 바꾸지 말고요. 또 사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예, 수영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대피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119에 연락하고 대기한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일어서서 천천히 대피한다. 화재가 나면요 신속히 대피해야 됩니다. 환풍기를 돌린다. 돌리면 안 되죠. 네. 예. 화재가 난 창쪽 창문을 열어둔다. 안난 그 창 쪽 화재가 안 난 창 쪽 있죠. 네. 예, 그쪽 창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화재의 규모가 큰 경우 소화기로 진압한다.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대피한다. 젖은 수건 등으로 코를 막고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갇혀요. 위험하죠.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네, 다 안 되는 문장이죠. 지진 발생 시는 식탁 밑으로 내려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자리를 꼭 잡는다가 정답입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전기 쇼크를 입은 대상자는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다.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 코드를 꽂는다. 꽂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당겨 뺀다.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합니다. 세면대 사회장에는 콘센트에 있는 보호용 커버를 벗긴다.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죠. 예. 핵심 쪽집게 문제. 첫 번째, 대상자의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잘못 연결된 것은 1. 신체적인 요인, 진정적 이뇨제. 2. 신체적인 요인, 시력저하, 반사작용 느려짐. 3. 환경적 요인, 야뇨증, 난간 없는 계단. 4. 환경적인 요인, 고동지지 않은 매트, 미끄러운 마룻바닥. 5. 행동적인 요인,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예.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진정제나 이뇨제는 낙상을 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기기구를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나.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한다. 다.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라. 소화기구를 사용해 불을 끈다. 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죠. 네, 이거를 이제 RAC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첫 번째는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먼저가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대상자 먼저 즉시 구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질문에 보면 그 다음에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그러니까 세 번째, 대상 먼저 구조하고 네. 화재 경보기를 가동시킨 다음에 전기 기구 스위치를 끄고 창과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창과 문을 닫으면 이제 공기가 유입돼서 산소가 유입돼서 더 많이 화재가 빨리 확산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라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욕실 바닥에 물기는 즉시 닦는다. 나.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다. 팔걸이가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라.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낙상 예방 방법이 옳은 것. 네. 틀린 질문이 없죠? 네. 다 옳은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48강 들어갑니다. 일상생활 지원과 식사 준비. 네, 들어갑니다. 기출 오답 문제 바로 적기가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지원 돕기 방법. 대상자의 질환과 질환의 특성만 중요시하고 욕구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질환 및 특성,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물품은 알아서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쓴다. 요양보호사 알아서 쓰면 안 되고요.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위생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환경 오염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자제한다. 대상자 손자의 간식을 사다 주었다. 대상자 아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다. 대상자가 가꾸는 텃밭에 물을 주었다. 가족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대상자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었다. 요양보호는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네.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활동 지원은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조리해줄 음식 재료를 다 사다 주었다. 2. 상한 음식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버린다. 3.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4.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간접적인 서비스 활동. 직접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49강이 되겠습니다. 49강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노인의 영양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량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다. 2. 혈청 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3. 노인 결식률이 낮다. 4.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다. 5.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있다. 네. 이 지금 현재 그 노인의 영양 관리와 식사 관리 49강은요. 2019년도 표준교재가 개편되면서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역대 기출 문제는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걸 좀 발췌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 노인의 영양 관리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노인 결식률이 낮다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영양 요구량이 과잉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영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를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인 두부, 생선, 우유 등을 선택한다. 3. 동물성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은 제한한다. 4. 지질 성분을 유지를 위해 식이섬유,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다. 5. 복합 당질은 피하고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이용한다. 네, 5번이 틀린 답이 됐습니다. 5번입니다. 노인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사 계획이 원칙이 아닌 것은 1. 식이섬유가 많은 표고버섯, 김, 검정콩, 작콩류를 제공한다. 2.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섭취한다. 3.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 4회 섭취하여 근육량과免疫을 증진한다. 4. 뼈와 치아를 상하게 하므로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는 제한한다. 5. 비타민 등 보충제를 섭취할 때 과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칼슘이 들어있는 그 우유를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오히려 권장해서 뼈와 치아를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0강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주요- 50간 됐네요.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입니다. 네. 이거는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이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오답 바로잡기 들어갑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 젓갈류 장아찌 등을 제공한다. 젓갈류나 짜같이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햄, 버섯, 간, 고등어를 먹는다. 가공된 육류죠, 이게. 네. 또 절인 생선은 피한다. 저지방 우유, 라면, 시금치를 먹는다. 라면은 피하고요. 시금치, 저지방 우유, 명란젓을 먹는다. 명란젓은 피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육류의 지방은 그냥 먹어도 된다. 지방은 제거하고 먹습니다. 튀김, 부침 요리를 많이 먹는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기름은 넣어서 조리한다. 기름은 가급적 적게 한다. 육가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적게 섭취한다.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국물은 적게 섭취한다. 그렇군요. 선생님 안 하시죠? 네. 국물 많이 드시는 분. 네. 적게 드세요 앞으로. 네. 아니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핵심 쪽집게 문제. 네.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를 옳지 않은 것은 네. 네. 1. 당뇨병 대상자는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네, 맞죠. 2. 고혈압 대상자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아, 좋아요. 3. 골다공증 대상자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섭취한다. 섭취하면 안 되죠. 네. 4. 변비 대상자는 통곡류 및 감자류, 생채소를 섭취한다. 예, 맞습니다. 5.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는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식품은 네, 1. 바나나, 2. 녹차 커피, 3. 고구마, 4. 미역, 5. 옥수수. 변비 대상자, 바나나, 고구마, 옥수수, 미역은 좋은 음식이고요. 고구마 아닌가요? 네, 특히 여기 녹차나 커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51강이 되겠습니다. 식품, 식기, 주방의 위생관리.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들어갑니다. 네. 식품 위생 관리 방법.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냉동식품은 냉동했잖아요. 실온에서 바로 해동한 게 아니라 냉장실에서 해동한다. 그렇군요. 달걀은 물로 깨끗이 씻어 냉장 보관한다. 물로 비비면서 씻지 않습니다. 해동한 냉동식품은 다시 냉동하에 보관한다. 다시 냉동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열대 과일은 냉장실, 야채실에 보관합니다.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요.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주방의 위생 관리 방법. 유리 그릇은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바로 찬물에 담근다.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주는 사용하지 않을 땐 물에 담가 놓는다. 바짝 말려서 두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많은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설거지할 때는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 해야 합니다. 냄새가 나는 밀폐 용기는 하루 정도 물을 부어 놓는다. 사용한 그 녹차 티백 있죠? 예.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식품의 위생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부, 달걀, 어묵, 우유 등은 항상 냉동 보관한다. 2.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종이 타올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세척한다. 맞죠? 3. 생선, 어패류를 오래도록 냉장 보관해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4. 맞습니다. 달걀은 비벼 씻어서 보관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네, 맞습니다. 5. 음식을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간격을 띄워 놓는다. 2번, 3번, 4번, 5번 하고는 다 맞는 얘기고요. 네. 첫 번째 두부를 냉동 보관합니까? 그렇군요. 아니죠. 달걀, 어묵, 우유 등은 냉동 보관하는 게 아니고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주방 식기를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후라이팬, 반찬그릇, 밥그릇, 국그릇, 수저류, 유리컵. 2. 유리컵, 반찬그릇, 밥그릇, 국그릇, 후라이팬, 수저류. 3. 수저류, 유리컵,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4.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5. 유리컵,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수저류, 후라이팬.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 설거지 종종 하시나요? 하긴 하죠. 예. 설거지 하다 보면요 네. 요령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중장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사진을 많이 해봐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잡으면 이제 유리컵 먼저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저류 닦고, 그 다음에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먼저 닦고요. 반찬 그릇, 프라이팬. 그게 뭐냐면 이제 좀 깨끗한 거, 덜 묻은 거, 기름기가 없는 것을 먼저 닦고, 기름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닦는 거예요. 네. 좀 지저분한 것 나중에 닦고, 그렇게 순서로 닦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52강이 되겠습니다.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52강도 매번 시험 때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오답 바로잡기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얼룩이 심한 옷은 나중에 모아서 세탁한다. 얼룩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한 번 세탁 후 입는다. 속옷은 2, 3일에 한 번 갈아입는다. 속옷은 매일매일 갈아입는다. 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 동의 없이 버린다.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요. 부드러우면서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오리털은요 절대로 햇빛에 말리면 안 되고 그늘에서 말린다. 그늘이요. 담요나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세탁 교환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세탁 교환한다.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부드러우면서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요는 푹신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야 한다. 습기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개의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수평적인 것이 좋습니다. 베개의 폭은 어깨 폭과 같아야 한다. 어깨 폭에 약 한 23cm 더한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한 개만 사용해야 한다. 2, 3개 해서 이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감염 대상자의 경우는 모포와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커버만 매일 교환하면 됩니다. 메빌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는 딱딱함으로 좋지 않다. 메밀 껍질 또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아요. 딱딱한 베개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좋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게 한다. 요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트는 재봉선이 있는 두꺼운 소재가 좋다.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두꺼운 것이 좋다. 무명 시트는 풀을 먹여 사용한다. 풀을 먹이면 딱딱해지잖아요. 거칠어지고 욕창이 발생된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한다.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수시로 교환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대상자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2.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욕창 예방을 위해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선택한다. 5. 감염 대상자의 베개는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제가 봤을 땐 1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부드러우면서 보습성이 있는 네. 이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대상자의 의료 및 침구류를 관리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자의 생활 공간은 동의를 얻어 정리정돈한다. 2. 야간 외출 시 밝은색의 겉옷을 입힌다. 3.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4. 베개 높이는 척수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5.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좋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번 같은데요.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찬물로 비벼서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에 헹군다.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네. 제가 먼저 보내본 한번 거. 그랬죠. 53강 들어갑니다. 기억력이 세탁하기. 참 좋으시네요. 저도 지금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간혹가다 문제 하면서 나옵니다. 2년, 3년에 한 번씩 건너뛰어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29위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53강 들어갑니다. 세탁 방법. 오염의 정도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모아 세탁한다. 얼굴에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에 얼룩을 제거한다.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옷은 불림 후 본 세탁한다.
예,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시간이 길수록 때가 잘 빠진다. 예,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간단한 수선은 세탁 후 수선한다. 수선 후에 세탁한다. 땀 얼룩은 벤젠을 거즈에 적셔 가볍게 두드린다. 땀 얼룩은 천천히 세탁해도 된다.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땀 얼룩은. 그리고 온수에 과탄산소다 발음이 안 되네요.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와 주방 세제를 1대1 넣어서 2~3시간 담근 후에 헹군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치약으로 제거한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용 세제로 제거 후 세탁한다. 예,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스킨을 화장솜에서 솜에 적셔서 얼룩을 톡톡 들여주면 됩니다. 립스틱 얼룩은 거즈에 식초를 묻혀 제거한다. 립스틱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 후 세탁한다. 예, 립스틱으로 얼룩된 거는 클렌징 폼,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 세제로 세탁한다. 튀김 기름 얼룩은 휘발유를 거즈에 적셔 가볍게 두드린다.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재빨리 세탁한다. 이런 경우는 재빨리 세탁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상이 있으니까 무조건 보고해야 합니다.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아까 나온 또 네. 문제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 둔 후에 세탁한다. 옷이 푹 잠기도록 비는 물을 넣어서 삶는다.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 게 좋습니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입은 후 세탁한다. 한번 세탁한 후에 입습니다. 거꾸로 되는군요. 네. 자주 입은 옷은 서랍의 깊은 곳에 보관한다. 네, 자주 입지 않는 옷은 깊이 보관하고요. 자주 입는 옷은 이제 가까운 곳에 침대 옆에 두면 편리합니다.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아무리 낡은 의류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자기가 가져갔던 거 익숙한 옷이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항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서 버리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니트리는 옷걸이에 걸어서 말린다. 말리는 거네요. 니트리는 통기성이 좋은 채반에 펴서 말립니다. 채반에 펴서. 흰색 면지물은 그늘에서 말린다. 흰색 면지물은 햇볕에 건조한다. 다림질할 때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앞에 힘을 준다.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요. 뒤로 갈 때는 앞에 힘을 주고. 다림질할 때 다리미를 뒤로 보낼 때는 뒤에 힘을 준다. 앞에 힘을 준다. 방충제는 장롱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방충제는 보관용기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이 방충제는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보관용기의 이쪽 구석에 넣어둔다. 방충제는 2가지 이상 사용한다. 옷감이 변색이 되거나 또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해야 합니다. 견섬유는 옷감이 상하기 쉬우므로 방충제를 넣지 않는다. 이 모섬유나 또 견섬유와 같이 흡수성이 이제 큰 천연섬유는 방충제를 넣어줘야 합니다. 방충제는 구입 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포장을 벗겨야죠. 포장을 벗긴 다음에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어둡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혈흔의 경우 찬물로 빨고 따뜻한 물로 헹군 후 소독한다. 맞습니다. 2. 커피가 묻은 경우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3. 부분 오염의 경우 즉시 처리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한다. 네, 맞고요. 4.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네, 맞습니다. 5.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뚜껑을 닫고 삶아야죠. 네.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충제는 2가지 이상 사용한다. 2. 옷의 용도와 종류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3. 다리미질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4. 방충제는 나프탈렌 장내를 사용한다. 5. 방충제는 옷보다 위쪽에 둔다. 2, 3, 4, 5는 맞는 문제이고요. 네, 아까 1번. 방충제는 2가지 네. 이상 사용 안 된다 그랬어. 왜? 옷까지 변색이 버립니다. 되고 네.
변질되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복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흰색 면지물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린다. 3. 색상이 있는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4.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말린다. 4. 5.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는 그늘에서 말린다. 흰색 면지물은 햇빛에 말립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